서울 외곽 고시원 302호.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었고 창문 틈새로 스며든 찬바람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한유진은 좁은 방 한가운데 놓인 금속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그 불빛 아래 두 명의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인정하시죠. 증거는 충분합니다. 형사 박무성이 책상 위에 투명 봉투를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피가 묻은 과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전 모릅니다. 그 칼은 제 것이 아니에요. 당신 방 싱크대 서랍에서 나왔어요. 지문도 찍혀 있고요.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옆방 남자 이철구에게 항의했을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무거운 발소리. 참다 못해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한마디 했습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흘 후 이철구는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갈비뼈 사이로 깊이 박힌 칼. 그리고 그 칼은 유진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형사들이 나간 뒤 유진은 홀로 남았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낡은 건물들이 빼곡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틀 전 연락이 왔습니다. 당분간 출근하지 마세요. 정중한 말투였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해고였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문자는 익십되었고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얼룩진 페인트 자국이 지도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교실 구석 창가 자리에 한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긴 머리는 어깨를 덮었고 얼굴은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그날 우연히 그녀 옆을 지나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주워서 건넸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돌렸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마워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백린이었습니다. 유진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한쪽 책상 위에는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수첩 안에는 10여 년 전 메모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린과 나눴던 짧은 대화들, 방과 후 도서관에서 함께 읽었던 책 제목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억울하면 내가 믿어줄게. 백린의 글씨체였습니다. 유진은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그의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틈새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일어나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봉투에는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뜯어서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쓰인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어둠 속에 있습니다. 찾고 싶다면 혼자서는 안 됩니다. 유진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단 끝에서 희미한 발소리만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종이 끝에 작은 기호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삼각형 안에 눈 하나. 그는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유진은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수첩을 그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수첩을 펼친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15년 전, 그때도 이런 날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교실. 백린은 늘 창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머리로 얼굴을 가렸고 쉬는 시간에도 책만 읽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조별 활동 때면 남는 자리였습니다. 유진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저 무난하게 중학교 생활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 그것이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린의 책상이 낙서투성이었습니다. 검은 매직으로 휘갈겨진 욕설들. 린은 아무 말 없이 지우개로 그것을 지웠습니다. 손이 새까맣게 물들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신발장에서 린의 운동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실내화를 신은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체육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육교사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제대로 신발 챙겨 다녀라. 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은 복도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자신이 나서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해 6월, 장마가 시작되던 주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뒤 유진은 화장실을 가려다 운동장 뒤편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찢어지는 종이 소리. 그는 모퉁이를 돌아 그곳을 봤습니다. 3명의 여학생이 린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린의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하나씩 찢어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림 그린다고. 진짜 웃기네. 이런 거 그리고 화가 된대. 린은 손을 뻗었지만 스케치북은 더 멀리 던져졌습니다. 진흙 웅덩이 위로. 린이 무릎을 꿇고 그것을 집어들 때 한 여학생이 그녀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린은 웅덩이에 손을 짚었습니다. 유진의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만해. 3명의 여학생이 돌아봤습니다. 유진은 숨을 몰아쉬며 그들 앞에 섰습니다. 너희 미쳤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뭔데? 내가 상관할 일이야? 선두에 있던 여학생이 팔짱을 꼈습니다. 유진은 떨렸지만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만둬. 선생님한테 말할 거야. 말해봐. 내가 증거라도 있어. 여학생들은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진은 무릎을 꿇고 린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진흙투성이가 된 스케치북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옆에 있을게. 그날 이후 유진은 린 곁에 머물렀습니다. 급식실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았고 쉬는 시간에 함께 도서관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린은 말이 적었고 유진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방과 후 교실에는 2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던 린이 작게 말했습니다. 비 그쳤으면 좋겠어. 우산 있어? 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은 가방에서 접이식 우산을 꺼냈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2사람은 교문을 나섰습니다. 빗줄기는 거세었습니다. 작은 우산으로는 2사람을 다 가릴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우산을 린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왼쪽 어깨는 금세 젖었습니다. 유진아, 너 젖어. 괜찮아. 난 좀 젖어도 돼. 린은 우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유진의 손 위에 그녀의 손이 겹쳤습니다. 2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린이 먼저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괜찮아. 우린 친구잖아. 린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지만 진짜 미소였습니다. 응. 친구. 그날 밤 유진은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린이 웃었다. 처음 봤다. 그 이후로 2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읽었고 방과 후 미술실에서 린이 그림 그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린은 풍경을 그렸습니다. 비 오는 거리, 빈 교실, 창밖 하늘. 유진은 그 그림들이 좋았습니다. 너 진짜 잘 그린다. 아직 멀었어. 하지만 계속할 거야. 응. 넌 할 수 있어. 여름방학이 다가올 무렵 린은 유진에게 수첩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거 줄게. 내 일기장처럼 써.
수첩 첫 페이지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억울하면 내가 믿어줄게. 유진은 그 수첩을 소중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금 고시원 방 안에서 그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글씨는 그대로였습니다. 유진은 손으로 그 문장을 쓰다듬었습니다. 리나, 넌 지금 어디에 있어? 창밖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유진은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억울함을 증명하겠다고. 그리고 린을 다시 찾겠다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린은 카메라를 보며 살짝 웃고 있었고 유진은 그녀 옆에 서서 어색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사진을 수첩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무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백린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실이 무엇인지. 화면이 켜졌습니다. 유진의 손이 키보드 위로 올라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경찰서 취조실에 다시 불려왔습니다. 형사 박무성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국선 변호사 배정됐어요. 오늘 만날 겁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대부분 형식적이었습니다. 몇 번 만나고 서류에 도장 찍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슈트를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손은 흔들림이 없었고 구두 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유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변호를 맡게 된 백린 변호사입니다. 유진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운 눈빛, 붉은색 립스틱. 하지만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15년 전 빗속에서 함께 우산을 쓰던 그 소녀. 린. 백린.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고 파일 몇 개를 꺼냈습니다. 네. 저를 아십니까? 나야. 한유진. 중학교 때. 아, 그때. 린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시선을 서류로 돌렸습니다. 오래됐네요. 그런데 지금은 업무 시간이니 사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감정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린은 펜을 꺼내 서류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이철구 사망시각 6월 12일 오후 11시 30분 추정. 흉기는 주방용 과도, 당신 방 싱크대 서랍에서 발견. 지문 검출. 맞습니까? 그런데 그 칼은 내 거 아니에요. 누가 넣어둔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유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린은 계속 말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당신은 사건 사흘 전 피해자와 복도에서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건 소음 때문에 한마디 한 거예요. 싸운 게 아니라. 검찰은 그것을 동기로 볼 겁니다. 린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유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세요. 당신은 그날 밤 어디 있었습니까? 방에 있었어요. 혼자. 증명할 수 있습니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렵겠네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몇 가지 파일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그날 밤 8시 12분에 편의점에 갔죠. 영수증이 있습니다. 네. 컵라면 샀어요. 편의점 CCTV 기록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린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당신 휴대폰 기록을 보니 OTT 플랫폼 시청 내역이 있네요. 밤 9시부터 11시까지 영화 한 편. 살인의 추억. 맞아요. 그거 봤어요. 재생 기록이 연속적입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린은 노트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유진은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옛날에 그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차갑고 정확한 기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린, 너 많이 변했구나. 그녀는 펜을 멈췄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한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거예요. 무슨 뜻이야? 나중에 얘기하죠. 지금은 당신 사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린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날 밤 당신이 했던 모든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세요. 사소한 것도 전부요. 알았어. 린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이 손잡이에 닿았을 때 유진이 불렀습니다. 리나.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때 우산 씌워준 거 기억해? 린은 잠깐 멈췄습니다.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유진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린은 돌아왔지만 동시에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린이 남기고 간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림 변호사 법무법인 정의. 뒷면에는 손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을 무죄로 만들 겁니다. 유진은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펼쳐 그날 밤의 행동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8시 편의점, 9시 영화 시청, 11시 잠. 하나하나 떠올리며 적어 내려갔습니다.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하늘은 언제나 흐렸습니다. 그는 다시 수첩을 봤습니다. 린이 남긴 그 한 줄. 내가 억울하면 내가 믿어줄게. 리나, 넌 아직도 날 믿고 있는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방 안은 조용했고 형광등만 윙윙거렸습니다. 유진은 펜을 들고 계속 썼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그리고 린과 다시 이어지기 위해. 법정은 고요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피고인석에 앉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중년 남성 회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한유진은 피해자 이철구를 살해했습니다. 동기는 소음 갈등. 흉기는 피고의 방에서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검사는 증인을 불렀습니다. 증인 나와 주십시오. 한 남자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40대 중반, 고시원 같은 층에 살던 주민이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네. 둘이 자주 싸웠어요. 복도에서 소리 지르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건 사흘 전이었어요. 유진 씨가 이철구 씨한테 화를 냈어요. 다음에 또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했어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검사는 만족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판사가 린을 봤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린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서류 하나를 들고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만 법정에 울렸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날 밤 몇 시에 발소리를 들었습니까? 11시쯤요. 정확히 몇 시입니까? 증인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11시 반쯤.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고시원 복도 CCTV 기록입니다. 11시 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증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린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증인의 금융 기록입니다. 피해자 이철구에게 300만 원의 빚이 있었죠. 갚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건 증인이야말로 피해자를 죽일 동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증인은 말을 잃었습니다. 리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검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흉기는 피고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그녀는 사진 몇 장을 제출했습니다. 칼 사진, 확대된 표면 사진이었습니다. 이 칼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지만 지문은 없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칼을 자기 방에 두었을까요? 진짜 범인이라면 증거를 없앴을 겁니다. 지문을 지울 정도로 신중했다면 칼 자체를 버렸겠죠. 방청석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대형 모니터에 연결했습니다. 피고 한유진은 그날 밤 8시 12분 편의점에 갔습니다. 이건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컵라면과 음료수를 사고 계산하는 모습. 시각은 정확히 8시 12분이었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11시까지 OTT 플랫폼에서 영화를 시청했습니다. 재생 기록이 연속적입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았어요. 리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재생 기록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11시 30분. 하지만 그 시각 피고는 방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검사를 봤습니다. 검사, 반박하십시오. 검사는 침묵했습니다. 리는 마지막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시원 관리인의 진술입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 방 열쇠가 분실됐다가 다음 날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복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리는 유진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피고 한유진은 무죄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계획에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망치가 울렸습니다. 피고 한유진 무죄.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리는 서류를 정리하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복도에서 유진은 린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리나. 그녀는 돌아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 일이었어요. 아니야. 넌 날 믿어줬어. 15년 전처럼. 리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진 씨,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과거에 갇혀있지 말고요. 너도 그래야 해. 리나. 그녀는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도 노력 중이에요. 리는 복도를 걸어 사라졌습니다. 유진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고마워, 리나. 그리고 미안해. 창밖으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날이었습니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우산 없으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돌아봤습니다. 린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펼쳐든 채였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맞을게요. 같이 가시죠. 린은 우산을 유진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우산 아래 어깨가 스칠 듯 가까웠습니다. 리나, 그때 말 기억나? 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느 때요? 중학교 때. 비 오던 날. 내가 너한테 우산 씌워줬잖아. 린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기억해요. 그때 유진 씨 어깨가 다 젖었죠.
그때 난 말했어. 괜찮아. 난 좀 젖어도 된다고. 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든 우산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말 잊은 적 없어요. 유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린도 멈춰 섰습니다. 그는 그녀를 봤습니다. 이제 내가 지켜드릴게요. 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진 씨. 아니, 유진이라고 불러요. 예전처럼. 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유진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린은 우산을 건넸습니다. 그는 우산을 들고 그녀 머리 위에 씌워줬습니다. 자신의 어깨는 빗물에 젖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너 젖어. 괜찮아. 난 좀 젖어도 돼. 린은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우산 손잡이를 함께 잡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혼자 살았어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로스쿨 다녔어요. 혼자서? 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유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그때 연락 못해서. 괜찮아요. 나도 연락 안 했잖아요. 왜 안 했어? 린은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유진을 봤습니다. 창피했어요. 혼자 사는 거, 힘들게 버티는 거. 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난 상관없었는데. 알아요. 하지만 난 강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어요. 유진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강해. 그리고 그건 너 혼자 이룬 거야. 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작은 공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벤치 하나가 지붕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앉았습니다. 우산을 접고 비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이제 뭐 할 거야? 다시 시작하려고. 새 직장 찾고 제대로 살아볼 거야. 잘 될 거예요. 너도 계속 변호사 할 거야? 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내 길이에요. 유진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표지, 구겨진 모서리. 그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린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내가 억울하면 내가 믿어줄게. 이거, 그때 준 거 아직 가지고 있어. 린은 수첩을 봤습니다. 손으로 그 글씨를 만졌습니다. 나도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모서리가 해졌지만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매일 봤어요. 힘들 때마다. 유진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리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친구로. 응. 친구로.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빗소리가 잔잔했습니다. 공원 나무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그 친절은 언젠가 돌아와.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공원 잔디에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산을 접고 함께 걸었습니다. 젖은 길 위에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유진아,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그래. 뭐 먹고 싶어? 컵라면. 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도 웃었습니다. 편의점 가자. 두 사람은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해가 구름 뒤에서 완전히 나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길 위에는 물웅덩이가 반짝였습니다.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희미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리나, 저기 봐. 린도 하늘을 봤습니다. 그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예쁘다. 응.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밝게 울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때로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친절, 작은 약속, 작은 믿음이 있다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친절은 돌아왔습니다. 비 오는 날의 우산처럼, 어둠 속의 빛처럼.